백 교수님,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의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엄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엄령서를 잇따라 이렇게 제기를 해갖고 평지풍파를 일으켰어요. 그러더니 MBC에 또 출연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 테러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네. 정치 테러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하나회라든가 알자회가 사라진 이후에 이 충암 인맥이 지금 비밀 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연막을 피우면서, 그다음에 그 유력 정치 주자들에 대한 정치 테러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김종배 그 진행자가 그럼 거기에 관련한 증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서 현 단계에서는 뭐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극소수가 이런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으면서 대응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과연 유력 주자를 상대로 이 정보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군기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비선을 동원해서 과연 정치 테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관점을 두고 보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방 전후 이야기를 지금 주자에 대한 정치 테러를 하게 되면 이게 비밀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게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만약에 이게 드러나거나 감지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누가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실행을 할 사람도 없거냐, 실행을 맡길 지휘가 아니라 이 장도 없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나 MB 때 그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사실 줄줄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구속이 됐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무사는 계엄 문건에 작성을 했다 그래서 조현천인가요? 지금 뭐 해외로 현천 도주했다가 지금 국내에 들어왔죠.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느 기관의 장, 어느 정보기관, 군기관 이런 데서 과연 테러를 사주해가지고 실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텐데, 사실은 서울대 총학생회장하고 전국 총학생연합 의장을 했다는 정말 스마트한 머리를 갖고 있는 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런 계속 연막을 피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 계엄령설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엄이 가능한답니까? 계엄을 준비만 하면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병사들이 핸드폰으로 금방 알 텐데 부모한테 전화하고 우리 나 출동하려고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 근거를 대발하면 나중에 되겠습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뭐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더니 지금 정치 테러라는 게 해방 이후에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정치 테러가 참 어두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아니 지금 이 대명천지에 누가 정치 테러를 한다 말입니까? 물론 어떤 특정 개인이 특정한 어떤 신념이랑 이런 걸 가지고 지난번 이재명 부산에서 뭐 이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배현진 의원도 테러가 있었어요. 트럼프도 전혀 바이든 정권이라든가 민주당 정권과 관계없이 테러 그렇죠.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김민석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보기관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아주 유력한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테러를 어딘가에서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 이 윤석열 정권이 그런 걸 느끼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아마 사실 예전에 보면 이제 김민세라고 해가지고 그 DJ의 비서실장을 하고, 사실은 30대 그 중반에 28살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36세 그 무렵에 이제 어떤 30대 때 두 번에 또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하고 서울시장에도 도전했지 않습니까? 도전을 했고, 그래서 정말 그 장래가 촉망되는 어떤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뭐 가정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무현, 정몽준, 그 당시에 이제 그
그 정몽준 캠프로 노무현 지지하다가 정몽준 캠프로 싹 옮겨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재벌 앞에 갖다 대갖고 김민세가 네, 돼버렸죠. 철새가 돼버렸다 해가지고. 했다가 그 바람에 이제 18년간 야인 생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래서 이제 10년간 그 피선거권 박탈이 된 상황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8년간의 야인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2대 때 영등포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람인데 사실 64년생 이제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60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재명은 동갑이에요. 동갑이죠. 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허위무사를 이제 자처하고 나서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엄설이라든가 또 정치 주요 인사 정치 테러 뭐 이런 부분들을 퍼뜨림으로 해서 뭐 지지층 결집도 보이는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이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에 대한 공격도 지금 선봉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쇠병선 되겠다니 내려가지고 동네 선거나 하고 다니냐. 영광곡선 자치단체장 선거인데 상한물이 돼버렸다. 뭐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이제 불참을 하고 곡성이나 영광 그다음에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이런 것에 이제 그 올인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공격을 했죠. 뭐 상한물이 됐다. 고인물을 넘어서 이제 상한물이 됐다. 그리고 뭐 왜 비판받는지를 성찰하는 그런 염치조차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미래민주당 전병훈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그 혁신당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도 상당한 이 공격을 했죠. 임종석 전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 국가론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김정은의 이국가론을 그렇죠. 지금 추종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김정은을 설득했을 것이다. 설리건 주장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갖고 또 거기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민석이가 이재명의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 공격수, 저격수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는 뭐 이재명을 어떻게든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는 뭐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거기 대통령이 되면 자기도 같이 덩달아 출세한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당장 2026년에 김민석이가 서울시장 그렇죠. 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자타가. 거기에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정청래, 전현희가 지금 3자 대결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도 계속 법사위에서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청문회다 뭐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윤석열 그 청원 가지고 탄핵 청문회까지도 벌이는 쇼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재명한테 충성을 보이려고 지금 충성행정하는 건가요? 네. 뭐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뭐 김민석 지금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최고위원 선거 때 말 그대로 간다 했는데 네.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탑승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네.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하는 바람에 결국 그래갖고 1위로 가면서 정봉주가 완전히 정봉주 전 의원은 그냥 낙동당해버렸잖아. 낙동강 오리알 돼버렸죠. 이런 상태인데 결국 이제 김민석 사실 수석 최고위원을 보면 지금 20대 때 정치 입문을 DJ로 인해서 했다가 그 이후에 정말 촉망받는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뭐 사실 서울대 총학회장하고 전국 그 학생연합 의장도 했고 이제 이런 경력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서울대 총학생 출신이고 운동군 출신이고 또 미 문화원 점거를 해서 뭐 옥사를 3년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촉망받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지금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로 이제 전락을 했다고 하는 비판도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있는 것이죠. 지금은 괴담 정치인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이재명이가 깜빵을 가면은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당연히 대표 직무대행을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 없으면은 이 친명은 나 아니냐, 정청래보다는 내가 낫지 뭘로 보나 이런 꿈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이니까 야심이 있죠. 아니 김민석이가 야심이 왜 없겠습니까? 대통령 야심이 있죠.
속으로는 이재명보다 내가 너보다는 100배는 낫다. 지금이야 뭐 새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네 앞에 당신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당신 깜빵 가면 그건 내 차지야.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 정치인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보통 사람은 눈에는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계산이 있는 겁니다. 머리가 없어서 그런 계산을 못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그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고 정치적인 야심이 정치인들한테 있는 것이고 또 정치인의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대통령이 가장 큰 그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제 현재는 그 눈에 보이는 권력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자기 정치의 어떤 야심을 이루는 단계로 생각하는 이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들이 너무 지나친 이런 자기 그 성찰을 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뒷받침되는 어떤 증거라든가 근거가 있든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계엄령설이라든가 정치인 테러설 이런 것들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지금 근거를 대고 있다는 것이 김용현 국방장관 등 충안고 출신 이 사람들이 비밀 해동을 해서 뭐 계엄령이라든가 이런 지금 의혹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충안고 출신 이 장성이 400명 정도 되는 장성 중에 4명뿐이 안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요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과연 뭐 계엄령을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IT 강국 아닙니까? 사전에 이미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따를 어떤 그 군 장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자기들은 혹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김빼기를 한다. 뭐 이런 것과 함께 윤석열 탄핵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자꾸 계엄령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불안감 증폭하면 지지층 결집하지만 국가적으로 이게 보면 이른바 공포 마케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공포 마케팅을 벌인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마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은 코웃음을 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지금 민도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런 민도인데 뭐 이런 허무맹랑한 계엄설이라든가 유력 정치인 그 테러 사주라든가 테러 설 이게 과연 먹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아무리 정치적 이해를 따지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정치 경력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앞으로는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